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석열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지키려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하면서 반국가 세력, 이 종북 세력, 이대로 놔둘 수 없다. 척결하겠다. 그 어떤 근본적인 취지에 공감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엄동설안에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체감온도를 견디면서 한남동을 지키고자 하는 그 한남동에서 이 밤도 세우고 있는 그분들의 마음은 또다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만다는 그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윤석열 개인과 대통령이란 직위를 어떻게 구별을 해? 그게 그거고, 이게 그거고, 뭐 이렇게 한 몸인 것이지.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했던 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 말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국면에 그 한남동에, 광화문에, 여의도에 집결해 있는 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물론 윤석열과 대통령의 주의를 한 몸으로 보고 동일시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고 또 가령 그 온건 중도층에 계셨다가 이제 거기에 합류를 하게 되신 분들은 내 윤석열 또는 김건희 이 부부가 그동안 해온 행태에 대해서 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민주당이 무정부 상태를 어, 정치하려는 듯이 무정부 상태로 가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듯이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에는 도저히 이건 묵과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 라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당시, 그러니까 2016년이죠. 지금부터 9년 전입니다. 횟수로 따져서.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매우 다릅니다.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그 저항 세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그 여론조사가 80% 정도고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안정적으로. 근데 윤석열 대통령 때의 이 탄핵 소추안 지금 헌재 심판은 양상이 매우 다릅니다. 지금 한남동 뭐 광화문에 모이고 있는 시민들 그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한남동 광화문 그 저쪽에서는 뭐 촛불행동, 뭐 비상행동 이런 좌파 세력들이 있고 또 이쪽 우파 쪽에서는 대통령 탄핵 반대에 이 시민들이 모이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제가 현장에 가서 본 그 느낌으로는 한 3대1 이쪽 보수 쪽에 군중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한눈에도 많습니다. 그게 이제 몇 배냐? 이건 뭐 정확하게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한 3배, 4배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저 혼자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경찰이 비공식적으로 추계를 기자들한테 발표를 합니다. 저쪽 좌파 세력들은 어제 같은 경우에 한 10,000명 남짓, 그다음에 이 보수 세력은 3만 명 이상 그렇게 모이고 있는데 지금 모이고 있는 분들은 나 좌파 쪽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수 쪽은 조직적으로 동원된 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자발적으로 심지어 해외에서 그렇게 모이고 있다는 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크게 차별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국민의힘의 현역 국회의원들 44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기도 했었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뭐 윤석열이 좋아서 간 게 아니다. 대통령을 지키려고 간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떡국 같이 먹자 이렇게 식사 제안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사양을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간 도시락을 대신 먹었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좀 이율배반적이죠. 대통령을 지키러 갔다면서도 대통령하고 식사 자리를 거부한 그런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 말씀이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과 비슷하게 이렇게 맥락이 닿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론이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고 그 프레임이 근본적으로는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 민주당이 설정해놓은 시간표를 따라가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다네요. 이제 윤석열 검사를 영입을 해서 대선 후보로 당선에 이르기까지 한 것을 업둥이 들여왔는데 업둥이 때문에 이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런 말도 하고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고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느라고 이러느냐 그 40여 명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일단 지금에 닥쳐 있는 국민의힘에게 닥쳐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은 자연재해와 같은 것이다. 환난이 닥쳐 있다. 지진이 일어났다.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산불이 일어났다. 엄청난 이 물난리가 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난리부터 일단 이 흐름을 중단시켜야 된다. 이 눈앞의 위기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것을 뭐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천하에 불이 붙어가지고 석가래가 타오르고 있는데 옆에서 민주당은 부채질을 하고 있다. 기름을 갖다 끼얹고 있다. 이 선동 막아내야 되고 이 무지막지한 고발, 남발, 탄핵, 남발 이것은 막아내야 된다. 이 기세를 끊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 내부 사정을 좀 깊게 들어가 보면은 이 박근혜 그 전 대통령 때는 가령 그 광장과 길거리에 나와 있는 그 강경파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그 중도 또는 합리적 보수층하고의 그 연대를 모색하는 그런 세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할 때마다요, 제 스스로 참 용어 선택을 그동안 잘못해왔다.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합리적 보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러면은 지금 광장과 거리에 나와 있는 건 몰상식한 보수냐? 아닙니다. 말을 하다 보면 뭐 중도 보수, 온건 보수, 뭐 이분들은 합리적인 중도, 거기다 합리적인 말을 갖다 붙이니까 이쪽에 광장과 거리에서 이 추위를 무릅쓰고 있는 분들은 그러면 이분들은 뭐 무지몽매한 비합리적인 분들이냐?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말이 잘못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때는 이 박근혜 정부 때는 그렇게 어, 이제 양쪽으로 나눠져 있었다라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는 극단파만 존재한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극단파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극렬 지지자들만 남아있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을 쓰는 사람도 있고, 좀 말을 순화시키면 뭐 공성 지지자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게 극단적 극렬 강성 지지자들 이게 아니고요. 중심 세력인 겁니다. 중심 세력. 흔들림 없는 중심점이 있어야 그걸 토대로 외연 확장도 가능한 겁니다. 중심이 없는데, 중심점이 없는데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어디로 모이라는 겁니까? 중심 세력이 분산도 있으면 모이는 것도 분산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탄핵 반대가 15% 정도에 머물러 있었죠. 중도층의 이탈을 막겠다 하는 쪽의 세력들이 결국 분당을 해서 당이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그 탄핵을 반대하겠다는 중심부는 자유한국당으로 남고, 그 다음에 뭐 중도층을 잡겠다 한쪽은 바른정당, 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이렇게 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쪼개졌잖아요. 뭐 보수를 혁신하겠다 이렇게 나간 바른정당 철저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떨어져 나가. 중도층을 잡겠다 그러면서 떨어져 나간 바른정당 실패했습니다. 그 중도층을 잡겠다는 전략이 잘못돼서 실패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차별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의 지휘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가장 큰 것은 봉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영입을 해서 그래서 새로운 이 기세를 좀 돋워보려고 했다가 반기문 전 총장이 갑자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해 버리는 바람에 그냥 주저앉고 말았던 거죠. 결국은 이 강성 중심 세력, 강성 중심 세력들의 그 블록 형성만으로도 보수 내부 경쟁은 이길 수 있다라는 경험을 그때 축적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느냐? 지금 의원들한테 그 강성 중심 세력들이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다고 그래요. 수백, 수천 통씩 문자를 보내서.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너는 왜 현장에 안 가느냐. 영남권 의원들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들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찬성, 탄핵 찬성 이것이 한 80% 정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란 탄핵 찬성은 70%였던 것이 60%로 내려와 있고 이 추세가 점점점 탄핵 반대 쪽의 여론이 확산되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권역 양상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 키우는 것은 아무튼 헌재가 잘해야 된다. 지금 8인 체제로 되어 있는 헌법재판소가 제발 민주당의 압박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여론 동향에 휩쓸리면 안 된다.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저하고 거의 매일같이 소통하시는 그 원로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사회와 정치적 흐름에 이 중심을 꿰뚫고 있는 분이신데요. 그분 하는 말씀이 헌법재판소는 끝까지 여론의 눈치를 보려고 할 것이다. 저도 불행하게도 그 의견에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늘 그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아무튼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이제 국민들이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더 이 매와 같은 눈으로 날카롭게 헌법재판소를 매일같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 또한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알게 됐을 겁니다. 따라서 그때와는 달리 휘둘리지 않는 헌법재판소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층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층이라고 하는 것은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이렇게 있다고 하면 1층이 튼튼해야 된다. 1층은 누구냐? 집토끼, 강성 중심 세력. 이게 튼튼해야 그게 2층도 쌓고 3층도 쌓고 4층도 쌓는 것 아니냐. 그러나 이제 바른정당 쪽에서는 아니야. 1층부터 갈아치워야 돼. 이제 그 논쟁이 있었지요. 여러분 돌아보면 말이죠. 2008년 18대 그때 총선이었는데 2008년이면 지금부터 17년 전이죠. 그때요. 한나라당이 153석, 그 다음에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무소속이지만 보수성향 이런 분들 다 합하면 204석이었습니다. 204석. 지금부터 잘하면 진짜 지금부터 잘하면 2028년에 있을 2005년 지금 2025년이니까 뭐 3년 금방 갑니다, 여러분. 금방. 2028년에는 정말 이 범보수 국회의원이 200명이 넘는 2008년의 그 시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완전히 새누리당이 괴멸했죠. 수도권에서도 참패, 충청권에서도 참패, 여소야대, 옥새를 들고 나르샤, 공천파동, 그때 뭐 엄청났었죠. 공천파동, 그 다음에 민심 이반, 경제 실정, 저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싹 쓸어내고, 무엇 때문이냐? 오만한 태도. 오만한. 우리나라 그 현대 정치사에서 국민들의 그 이 마지막 투표소에서 한 표를 보면은 공통된 그 일관된 원칙이 하나 있는데 오만한 놈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오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무소불위의 일극 체제에 여의도 독재를 하고 있는 민주당이 가장 오만한 정당으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유권자들이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아무튼 과거로 돌아가서 2016년 9년 전 그때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를 했고 친박 중심의 뺄셈 정치만 하느라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던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어떻게 보면 좀 어떤 난맥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중진들이 아주 중심을 이루고 있는 당이 국민의힘입니다. 민주당에 비해서. 그런데 이 중진들이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하다. 본인들이 어차피 대선 후보가 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기 총선 공천이 더 중요하고 지역구 여론에 민감하고 그래서 지금의 혼란이 정리가 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이후에 찾아올 보수 재편의 구도에서
우위를 차지할 생각에만 골몰해 있는 것 아니냐. 아무튼 국민의힘 쪽의 여의도 정치는 중진들이 움직여간다는 건데요. 특히 한동훈 대표 체제가 지속되지 못한 것은 중진들하고 그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실력 있는 내로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에이스들은 다 어디 가고 갈 곳 없는 어정쩡한 사람들만 남아서 본인들의 본인 스스로의 경쟁력이 없으니까 TK, PK만 가려고 하고 정치 생명을 내걸고 내가 이 국회의원 배지를 떼어내도 좋다. 이런 각오를 한 그런 사람들은 없어 보이고 그 흔한 뭐 단식 삭발하는 사람도 없고 이 생계형 정치인들만 모여 있고 소장파도 없고 그렇게 어디론가 끌려가는 듯한 그런 의원들만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여기에서 그 대선 후보군들을 또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요.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대선 후보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은 윤상현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이죠. 이 두 사람은 한남동에 이제 가고 자주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뭐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은 지난번에 40명 넘는 국회의원들을 갔을 때 거의 인솔하다시피 해서 갔던 의원이 나경원 의원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 대권 경쟁이 뛰어들 생각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당권 혹은 서울시장 이제 이 길을 아마 걸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본인의 당의 주류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구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난번에 당권 도정이 실패했던 것이 주류로부터 배척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본선 경쟁력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결국은 그 중심의 강성 구심점도 중요하고 외연 확장도 중요한데 일단은 당 내부의 그 중심 세력과 그 어떤 확실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쪽에 주목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본선 경쟁력의 이 질이 퀄리티가 나빠진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윤상현 의원 등등 아무튼 여기에서 아주 지혜로운 그런 선거 전략을 모색해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민주당의 시간표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그동안 보여온 행태와 달리 보수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또 한 번 그 민주당 쪽에 의해서 정교되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야만 보수 진영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견지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려는 것은 그것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수단인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개헌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개헌에 관한 얘기를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데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인식감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이 대권 주자들, 그것도 유력 대권 주자들이 개헌의 뜻이 합쳐지지 않는 한 개헌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헌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개헌은 꼭 이런 점들을 해야 된다. 소선거구제 이거 손봐야 됩니다.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그 인구에 따라서 이렇게 합산하는. 두 번째, 비례대표제 폐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비례대표제는 이건 대단히 문제가 많은 매우 악마적인 그런 제도다. 특히 지난번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비례대표는 지금 정치를 블랙홀 같은 그 수렁으로 빠뜨리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 비례대표 폐지. 그 다음에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은 반드시 부활하라. 그 다음에 유명무실해진 이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폐지하라.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불체포 특권 폐지, 면책 특권 폐지. 불체포 특권 물론 폐지해야 되고요. 면책 특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면책 특권에 숨어가지고 아무 말이나 막말이나 마구 늘어놓는, 그래서 사실 확인도 안 되는 말로 그냥 그 증인들, 국무위원들 불러다가 호통치고 국회 본회의 대정부들이면서 호통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면책특권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200개에 달하는 169개인가요? 아무튼 그 숫자에 달하는 특권들 전부 다 폐지합니다. 무보수 명예직 이런 토대 위에 4년 중임제 찬성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내각제적 요소가 있습니다. 국가 중요한 핵심 요직에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내각제적 요소인 겁니다. 왜? 국회 원내 일당, 국회의 다수당이 핵심 요직을 임명 동의를 한다는 것은 그 뜻에 맞게 하라는 그런 의미도 절반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이 4명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전향적인 방법으로 손봐야 됩니다. 국회 다수당에 계속 끌려가게 만들게 돼 있는 이른바 임명동의제, 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이거를 아예 내각제의 그 요소로 가버리려면 국회 다수당이 이 사람들을 편하고 임명동의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임명동의제를 폐지해서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게 하든지 여기에 대한 아무튼 심도 있는 연구와 새로운 결론과 해법이 나와야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